엉덩이를 잘 쓰셨으면 이제 엉덩이의 어떤 근육의 재료가 되는 식단도 중요할 텐데 바로 그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저염식으로 드세요. 저염으로. 특별히 이제 저염식으로 강조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예, 그 단백질이라는 게 굉장히 근육 형성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맛이 없어요. 맛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조금 소금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그렇지. 경향이 있습니다. 뭐 간장에 졸인다든지 여러 가지 장에 넣어서 같이 드시고 하는 조리법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는 발달돼 있어가지고 사실 그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압도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근육량이 많이 줄게 되면은 소금을 많이 드시면 또 부종도 잘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현명하게 드시는 거는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시되 그 소금량은 조금 줄여서 드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교수님 뭐 저염식이 건강에 좋긴 하지만 탄수화물은 다이어트 할 때 좀 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엉덩이는 살려주나요? 이건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해요? 요즘 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도 유행하고 탄수화물은 맞아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단백질이 근육에 잘 달라붙으려면 탄수화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항상 탄수화물을 쓰는 장기가 있어요. 우리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죠. 그 장기들은 항상 탄수화물을 써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급하게 근육을 분해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재료를 써서 탄수화물 비슷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을 잘 드시고 운동을 한다 그래도 탄수화물 너무 적게 드시면은 근육이 안 붙어요. 탄수화물도 혈당을 순간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형태 말고 좀 아까 뭐 보여드렸던 뭐 잡곡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 좀 드셔주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근육량 유지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가 되고 탄수화물은 근육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48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51세 여자입니다. 스쿼트 요가 열심히 하다가 한 달 전에 협착증.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스쿼트 요가를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엉덩이 근육 키우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척추 협착증이 있으면 운동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백 교수님? 네, 협착증에서 특별히 이제 조금 피해야 되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이제 허리를 신전시키는 자세들이 이제 조금 증상들을 조금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조금 그런 자세들만 좀 피해 가면서 나머지 동작들은 계속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만나볼까요? 자, 저는 72세 남자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체중은 언제나 57kg,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쿼트 및 기타 엉덩이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해도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왜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데 네. 너무 안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 네. 영양소를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먼저 예. 챙겨봐야 될 건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운동 방법이 본인한테 운동량이 적절한지를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매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육이 붙는 건 아니고요. 연구 결과에 가면 운동하고 하루 정도 쉬어주면은 쉬어야지. 그 사이에 근육이 잘 달라붙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네.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렇군요.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건 좀 무리가 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스피닝을 즐겨 타는데 허벅지 근육이랑 엉덩이 힘이 잘 들어가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무리를 했더니 허리가 아파졌어요. 타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욕심내다가 관절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하는 거 예, 봐요. 예. 권 박사님. 네, 스피닝을 할 때는 이제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일어서서 하다 보니까 척추 기립근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실 때는 너무 아프실 때는 운동을 지속하지 마시고 네.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조금 풀어주신 다음에 음.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으로 다시 천천히 시작하시면서 엉덩이 기준으로 내가 혹시 기립근에 너무 힘을 주고 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조금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쉬셨다가 운동을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작을 하시면 그런 문제점을 조금 풀어가면서 건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이게 허리를 과도하게 이렇게 젖히는 동작이 안 좋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스피닝 할 때 그렇게 하신 게 아마 과도하게 이제 척추 기립근에 무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네. 아프시면 좀 그만하시고 네. 잠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증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유독 앉기만 하면 엉덩이가 아파요. 걷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디스크 치료를 2년 넘게 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야.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백 교수님? 네, 뭐 디스크가 더 나빠서 그럴 수가 있고요. 앉으면은 디스크의 압력이 제일 높을 때이기도 하고요. 또 그 밖에 이제 뭐 그 앉아 있을 때 이렇게 그 골반을 받치는 물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주머니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성나서 그런 거 아닌가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영상으로 질문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번 만나볼게요. 근력을 통해서 엉덩이를 키우고 싶어서 하체 운동을 좀 한답시고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를 좀 무리해서 했더니 무릎에 물이 차서 요즘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체가 부실하고 관절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엉덩이 근육 키우는 운동법이나 그런 여러 방법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물이 찬다고 그러셨는데 관절염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심한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벼운 운동은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계단 오르기나 특히 그 계단 내려가는-거나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할 경우는 물속 걷기라든지 기타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조언을 받으시면은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영상 질문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장수의 열쇠, 엉덩이 살리는 법, 마지막 비법 열겠습니다. 허리, 엉덩이 비율이 중요해요. 이상적인 비율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뭐 그 엉덩이 근육을 재기 위해서 뭐 요즘은 뭐 체지방도 재고 또 근육량도 재고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기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아주 쉽게는 줄자로 이렇게 그 허리 둘레하고 엉덩이 둘레를 갖고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고 궁뎅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가, 네. 엉덩이가. 그래서 네. 엉덩이의 비율을 저희가 잘 보는데 예. 보통 남자들은 네. 엉덩이에 비해서 허리가 90%, 90%. 예. 여성분들은 85%가 넘어가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배둘레햄 같이 이제 배가 나와 배가 있다고 볼 수 나오는구나. 있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라든가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 같은 것들이 훨씬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같은 체중이라도 이러한 비율이 높으신 분들이 심장 질환이나 아까 말씀드린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살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엉덩이에도 너무 살이 없어서 빈약해서 그래, 고민인 맞아.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엉덩이도 운동을 하면 좀 키우고 탄탄해질 수 있을까요, 권 박사님? 네, 그럼요. 저희 한번 너무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전효씨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시간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너무 많이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장요근이라고 해서 요추와 고관절을 연결하는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쪽 발, 앞에 내시고 무릎을 굽히시고 자, 뒤쪽 다리 한번 쭉 펴시면서 여기 저는 왼쪽이에요. 왼쪽 다리에 허벅지를 쭉 펴줄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질 위험이 있으신 분들 여기 잡아주시고 한번 팔 쭉 펴볼게요. 쭉 해서 천천히 뒤로 스트레칭 하늘도 쭉. 보이는구나. 네. 아유. 허리를 쭉 펴면서 네, 이렇게 앞쪽에 있는 장요근을 조금 스트레칭 해주세요. 와. 이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로 충분히 양쪽으로 반대쪽 해볼까요? 네, 자, 쭉 해서 이렇게 원래는 이게 전사 자세라고 해서 요가 자세인데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쭉 늘어난다. 네, 넘어지지 않게 항상 이렇게 뭘 붙잡아 주세요. 네, 쭉 해서 네,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우리 평소에 의자에 앉아 계신 시간이 너무 기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볼 건데요. 노인 체력 측정할 때 30초 안에 몇 번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그걸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을 엉덩이 힘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운동을 해볼 거예요. 근데 자, 한번 일어나 볼게요. 어디 힘을 많이 쓰셨어요? 허리요. 엉덩이요. 그죠? 근데 가장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엉덩이에요. 근데 엉덩이에 힘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허벅지나 종아리 힘을 쓰게 네, 되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엉덩이에 힘이 가지 않고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앉았다가 자 일어설 땐 빠르게 엉덩이를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쏘아주세요. 쏴요. 쏴요? 자 이렇게 해서 엉덩이가 쫙 네, 옆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저는 이제 의자가 없지만 이렇게 네. 해서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자, 쏘아주세요. 아. 네, 5개 한번 해볼까요? 쫙 짜주는구나. 주택방만 아니고 네, 쏘세요. 자, 쏘세요. 네, 셋, 쏘세요. 넷, 쏘세요. 네, 5 이렇게 해서 엉덩이에 항상 집중해 주시고 네, 6 더 갑니까? 쏘세요. 네, 자, 7, 자. 엉덩이를 쏘아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항상 운동하실 때 다른 곳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네.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예, 두 분 고생하셨고 자리로 쏘세요. 쏘면서 들어가시고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모두들 집 나간 엉덩이 찾으셨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